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해요. 사실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는요, 사례에 살고 사례에 죽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요. 제 사례의 내담자 정보는요, 이름이 통나무예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그 요식업을 아주 멋지게 크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이는 50대고요. 5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혈액형은 O형이고요. 이분의 현 가족은 통나무님과 아내 그리고 딸이 하나 있고요. 원 가족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4회기로 상담을 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통나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부지런합니다. 이분은 키가 1m 83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체구가 멋지고 크고요. 아주 피부가 굉장히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동료 후배들과 사이도 상당히 좋죠. 근데 이분이 굳이 그 부인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눈을 부릅뜨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 부인과 딸은 통나무 앞에만 서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요, 사소한 일에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때문이죠. 특히 이 통나무님은 눈동자가 굉장히 커요. 멋쟁이고 미남인데, 그래서 그 눈동자를 굴리면서 환한 얼굴을 하면 상대방 모두가 다 기를 죽는다고, 기가 팍 죽기에 충분하대요. 근데 그 통나무님은 특히 그 매사에 그 불만이 어떤 거에 있느냐 하면 아내를 향해서 있어요. 그 아내를 향해서 아내의 게으름, 스님 내 아내는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늦잠을 왜 그러지 않는지 몰라요.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요. 정말 죽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느려요. 군뱅이보다 더 느립니다. 웃음기가 없어요. 항상 짜증난 얼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얼굴이고 부시시한 그 모습에 친절하지 못하고 뚱뚱하고요.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 집안 청소 모두를요, 통나무님이 해요. 자, 이런 여자를 보면 화가 날까요? 화 나겠죠? 저는 이 사례를 가지고 4주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염지관, 호흡훈련, 그리고 그 감정과 감정, 생각, 갈망을 알아차리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하면서 치유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가지고 고진멸도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고란 증상이죠. 집은 뭔가요? 원인이에요. 멸은 뭐예요? 치유예요. 우리 학생들 잘 알고 계시네요. 돈은 뭔가요? 미래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 사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사례를 가지고 고진멸도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란 사티파타하나타에서 염초경에서요,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손도시였듯이 분노의 감정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단계이죠. 그래서 그 단계는 증상입니다. 저는 이 통나무님이 정말 분노의 증상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지를 활용해서 검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애니어그램을 검사했는데 이분은요, 중심 성격이 2번이었고요. 그리고 날개에서 8번과 3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 사고척도 1차와 2차 검사를 했는데요. 1차에서는 100%, 그리고 2차에서는 90%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증상을 가지고요, 처음에 호흡명상 1차와 두 번째 호흡명상 2차를 실시를 했는데 1차에서는요,
개인 그 분노 게이지가 120%도 넘어요. 막 올라와요 이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2차 그 호흡을 하면서 골이 띵하거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증상이 사라졌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라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통나무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것이 불만이고 그것들을 보면 속이 터져요. 머리는 부시시하게 잠을 자다가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게으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스님? 스님 도대체 얼굴이 이쁘기나 한가? 날씬하기나 하나? 이건 뭐 하나라도 봐줄 구석이 있어야지. 나 혼자 속이 터져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또 희아 엄마는 왜 그래? 조금만 바빠도 정신이 없어요. 뭐라 한지 아세요? 왜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거 알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글쎄 월급을 받아먹는 주제에 글쎄 손님이 많이 온다고 투덜거리면 되겠느냐고요. 스님, 제가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라는 고통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나무의 증상을 듣고 나시니까 분노할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요? 네? 100% 공감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런 증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요. 상담을 하는 내내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막 일어났다.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GV 상태, 그 원인을 밝혀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염초경에는 이 집이 원인인데요. 왜 통나무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그 과정을 저는 환경과 정서적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 환경적 요소에서는요, 통나무님이 그 아내가 결혼에 한 번 실패하면서 딸을 데리고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통나무님은요, 그런 수치심에 삶의 질이 매우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보면요, 이분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스님, 나는요, 누군가 죽이고 싶어요. 정말 죽이고 싶고요. 막 해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창피하고 원망한 마음이 가득 들어요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이나 관계적 상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죠. 타인주의예요. 가족주의가 아니죠. 여기서 어떤 수치심을 일으키냐면 이분은 굉장히 친구들이나 선후배 관계가 좋기 때문에 술자리가 자주 많아져요. 회식 자리가 많아지는데 그 자리에 가면요,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하고 살아?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나무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그러한 분노가 아내에게 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멸의 단계인데요. 어떻게 이 통나무님의 분노의 증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멸은 치유의 단계인데요. 분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는요, 갑자기 멸과 도의 단계에서 부인과 같이 왔어요. 제겐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례가 부인과 같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멸과 도의 단계 2주 동안을 부인과 함께 오면서 이 사례는 부부 사례로 정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부부 상담을 하면서 호흡 명상과 그림 명상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하늘색 뭐라고 그래? 날이죠?
칼날은 하늘색을 그렸고요. 손잡이는 밤색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무엇을 그렸냐면 하트 모양의 화살이 꽂혀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요.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호흡과 2차 호흡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보죠. 이 남편의 그림을 아내가 보고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좀 뚱뚱하죠? 키도 크고요. 그 울음소리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남편이 정말 무서워요. 내가 잠을 잘 때 혹시라도 죽음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느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 남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싹 돌렸어요. 민망해서. 그래서 저는 이분 두 분에게 1차 호흡 명상을 들어갔습니다. 5분 명상 후에 자, 두 분이 손을 서로 마주 잡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용감해요. 자, 나는 당신이 없이 못 살아. 나는 정말 너가 없으면 못 살거든. 나 좀 예뻐해주면 안 될까? 나 당신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눈동자만 굴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눈만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를 노려보지 말고 좀 편안하게 나를 대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가 눈동자를 굴릴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나무님이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눈동자를 굴렸다고 그래? 나 완전 기가 막혀서. 본인이 눈동자를 굴리는 걸 모르는 거죠. 통나무님이 화가 나면 항상 눈동자를 굴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렇게 눈동자 굴리는 걸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통나무님의 표정이 붉어지면서 싱긋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말을 해요. 용감해요. 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났으면 머리 좀 단정하게 빗고 예쁘게 웃어주면 안 되겠냐? 여긴 예쁘게 썼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소원은 그거다. 정말 예쁘지도 않은 것이 말이야. 하니까 아내가 뽀르떡 또 해요. 예쁘지 않다고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눈을 찡긋하면서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두 분에게 2차 호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호흡 명상과 함께 수식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미소 호흡도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분노가 치유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노를 치유하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2차 호흡 후에 통나무님은요, 온몸의 통증이, 그 분노의 통증이 좀 사라지는 걸 느꼈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20% 정도 남았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의 단계인데요. 도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다시 분노가 왔을 때에 회복하는 단계죠. 미래 계획을 세우는 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관 호흡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내가 도의 단계에서는요, 아내가 대구에서 올라와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스님, 저는요, 남편이 두려울 때요, 혼명을 했어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를 향해서 아직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 명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미움이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머리도 아프지 않고요. 눈도 그렇게 편안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눈동자를 굴렸던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에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두 분 부부에게 5분 명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는 염지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도록 시도를 했는데요. 통나무님은요. 나무 한 그루에다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가 하면 여자는 사랑마크 3개 붉은색을 칠해서 그래서 이 두 분에게 과연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통나무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요, 스님 앞으로요, 부처님처럼요, 말없이 그냥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뭐라 했냐면, 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사랑받고 3개를 다 표시를 해놓고, 지난주보다 더 사랑스러워서 하면서 그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망이에요. 남편이 지금처럼만 화내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눈동자도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님. 그러니까 통나무니가 뭐라 하냐면 얼굴을 옆으로 싹 돌리면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더니 통나무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다 그렇게 해줄게요. 화해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5분 명상을 한 후에 이 부부는요. 정말 여유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난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부부가 앞으로 두려움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호흡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뭐라 했냐면 스님 그림 명상을 그려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소통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요. 저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예요. 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크레파스와 그림 노트를 선물로 했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입니다. 저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통나무님의 분노 경험이 대부분 수치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 수치심은 아내가 친구들의 놀림 상대가 되면서 그 화가 아내를 향해서 분노로 폭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치유 과정을 살펴보면 아내와의 소통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받은 수치심이나 창피함보다 아내가 보여준 사랑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죠. 무엇보다도 그림 명상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사랑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서 감정과 생각과 갈망을 회피하지 않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데서 얻어낸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밭에는 말이에요. 기쁨과 사랑과 슬픔과 즐거움과 어떤 씨앗도 부릴 수가 있죠. 근데 그 어떤 행복의 씨앗이나 분노의 씨앗을 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긍정적, 부정적 어떤 씨앗을 뿌리실 수 있을지 긍정적이시겠죠? 네. 이제 우리는 거품으로 부풀어오른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면서 나의 분노 감정을 살포시 감싸 안아가지고 한 방울에 그 분노가 물이 되어 녹아버리기를 기원을 합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는요 2005년부터 진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350만 독을 가까워지는데 그 기도에 기운이 있다면 그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로 분노의 감정에서 모두 벗어나셔서 행복한 삶을 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